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콩에 관해서 과연 우리 콩이 어떠한 메리트, 장점을 갖고 있는가에 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 콩에 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자, 여기 보시면 작부 체계에 관해서 지난 시간에 이제 공부를 깊이 있게 사실 못했습니다. 이 우리 콩에 관해서 먼저 우리 콩은 대체적으로 언제 파종하냐면 보통 6월 달에 파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확은 10월 달에 이게 이제 주로 남부 지방에서 이제 이루어지죠. 그럼 북부 지방은 언제 해야 되느냐 하면 북부 지방도 타이밍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이제 파종 시기가 조금 이르죠, 그죠? 이러고 수확 시기가 조금 당겨집니다. 하지만 북부 지방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6월에 파종해서 9월 하순에 수확하는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결국은 이제 품종 선택이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재배법이 기인하기도 합니다. 품종은 단기성 품종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육 기간이 길지가 않고 짧은 것. 그 다음에 재배적인 차원에서는 토양의 비옥도가 높으면 이것을 이제 주로 조식을 한다 했죠. 넓게 심고 이 조관, 주관, 이 간격이 넓다 했죠. 그죠? 하지만 그걸 이제 소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토양 비옥도가 낮은 경우에는 더 좁게 이렇게 심는 거죠. 예, 좁게 심고 이렇게 하면 이걸 이제 좁게 심는다 해서 빽빽할 밀자를 써서 이제 밀식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이렇게 파종하는 방법인데 주로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콩을 재배하고 10월 하순 11월부터는 맹류를 재배하거나 조미 채소 등을 재배해서 이듬해 이제 월동이라고 그러죠. 겨울을 나는 것을 월동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월동을 해서 이제 거의 5월, 6월에 수확을 하는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 한반도에서 주로 진행되고 있는 주로 이제 남한에 해당되겠습니다만 이모작 재배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점을 이해를 하신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됐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겨울 작물, 여름 작물이긴 하지만 이제 여름 작물을 두 번 재배하는 경우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6월 하순 7월에서 10월 달에 수확하는 걸로 콩을 타켓으로 두면 이제 여름 작물로 봄 작물로 담배를 재배하거나 감자를 이제 좀 고구마는 사실 어렵습니다. 감자를 이 서류라고 합니다. 그죠? 감자를 주로 재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채소 작물로서는 무를 주로 재배하기도 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배추는 뭐 빨리 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늦게 하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이게 사실은 콩 수확하고 요 뒤에 오는 경우가 많죠. 그죠? 겨울 배추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푸독 수수는 이전에 이제 보통 3월에 파종했어요. 6월에 수확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콩 같은 경우는 조성용 재배하고 채소, 무, 배추를 이렇게 뒤에 재배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봄에 이렇게 재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추 같은 경우에는 이 사실 여름 작물이기 때문에 이 앞에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설 재배를 하지 않으면 쉽지가 않다. 단 콩이 초단기성 품종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생육 기간이 90일 만에 파종해서 수확까지 다 이루어지는 그런 초단기성 품종인 경우에는 7월 달에 파종해서 10월 달에 수확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우리 콩 품종 선택을 어떻게 하고 영농 준비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아무리 해도 이제 수량이죠, 그죠? 예, 수량이 가장 중요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퀄리티, 품질이죠, 그죠? 예. 이 품질은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마디로 얘기하기는 어렵다. 일단 형태라든지 뭐 다양하게 있겠죠. 형태, 그 다음에 양분 등이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보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에 우리가 선택하는 품종은 고유의 특성이 우수해야 된다. 이 수량이 높아야 되고 잘 쓰러지지 않아야 된다. 내도복성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 병해충에 견뎌야 된다. 저항성이 있어야 된다. 그죠? 그 다음 재배 지역에 이제 적합한 품종은 지역별로 기상 환경이나 토양 환경, 병해충 발생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 그 다음 생산 목적과 용도에 적합한 품종인 경우에는 나물용 콩은 주로 소립종 형태를 선택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콩 같은 경우 이렇게 시루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여기 이제 물이 흘러내려야 되겠죠. 그러면 콩을 이렇게 놓고 한다. 결국은 나물용은 뭡니까? 콩나물이니까 이렇게 자라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밀식이 돼야 된다. 빽빽해야 된다. 그죠? 그러면 종자가 이렇게 생긴 거하고 이렇게 큰 애들하고 동일한 면적에 어느 게 많이 개체수로 확보할 수 있나요? 아니면 이렇게 또 작은 콩 품종이 있다. 그러면 맨 위에 있는 거야 1번, 2번, 맨 아래 있는 3번 보면 1번이 가장 개체수가 많겠죠. 그죠? 그래서 밀식할 수 있는 것은 소립종, 종자 알맹이가 백립종이 그 10g 이하인 것들이 좋다. 그래서 요즘은 제주도에서 많이 이렇게 재배되고 또 그 호남 지방의 전남 쪽에서 많이 이 콩나물 콩이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부 체계를 고려해서 보면 품종의 숫기를 고려하여 이제 재배를 해야 된다. 어느 때 수확을 할 것인가, 수확 시기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용도별로 품종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보면 장 담는 것, 된장, 그리고 두부용 이런 품종은 일단 종실이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백립종이 최소 20g 이상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단백질 함량이 높아야 된다, 그죠? 그 다음 콩나물 콩은 소립종이고 발화율이 높아야 된다, 그죠? 왜? 여기 시루에서 보면은 이렇게 발화가 잘 돼야 되겠죠. 중간에 발화가 안 되고 뻥뻥뻥 구멍이 생겨버리면 이 콩나물 수량 확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죠? 그 다음 반미콩은 혼반용이라고 우리가 밥을 하면 이렇게 밥 알이 쭉 있으면 이렇게 콩이 새까만 콩이 주로 이렇게 섞여 있죠, 그죠? 그래서 보기에도 좋다. 그래서 색깔을 갖고 있는 유색종. 그 다음에 당 함량이 높고 무름성이 적어야 된다, 그죠? 너무 쉽게 물러지면은 여러 가지 그 씹을 때 저작이라고 하죠, 저작. 씹을 때 맛을 제대로 못 느끼고 여러 가지 푹 퍼져서 보기에도 별로 안 좋더라, 그죠? 그 다음 이제 푸콘용은 키가 작으며 콩알이 굵고 당 함량이 높아야 된다. 아무래도 풋콩 상태로 이렇게 들어 있으면 이걸 이제 바로 다이렉트로 이제 쪄 먹거나 뭐 삶아 먹거나 다양하게 하죠, 그죠? 주로 이제 술 안주라든지 이런 데 많이 쓰긴 합니다, 그죠? 그런 경우에는 약간 달짝지근해야 그렇고 하나씩 땅콩처럼 집었을 때 좀 사이즈가 크기가 있어야지 너무 적으면 짓기도 어렵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콩 개발 현황을 한번 봅니다. 보면 장유 품종하고 두부용이 지금 한 50 품종 가까이 되고 나물용이 한 40 품종, 그 다음에 이제 반미콩 유색이죠, 그죠? 특수콩이 한 20여 종, 그 다음에 풋콩이 한 10여 종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품종의 콩 품종 역사를 보면 장단백목이라고 1913년에 이제 최초 육성한 품종이 있고 그 다음 69년에 강교가 교잡 육종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한 2010년도에 작년 품종이 한 120여 종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농촌진흥청에서 품종을 육성해 왔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그
일반 콩을 보면 80년대는 황금콩이 상당히 인기를 끌다가 90년대는 태광콩, 여러분들 부모님, 할아버지한테 여쭤보시면 주로 이제 태광을 많이 심었습니다. 그리고 90년 이후에는 이 대원콩을 많이 심었고, 그 다음에 이제 수량성이 아주 많게 높아진 그 대풍콩이 있습니다. 이 대풍콩은 다분지형이죠. 이 브랜치 가지를 많이 칩니다. 그래서 다분지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소식을 하죠. 밀식보다는 소식 넓게 심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60에서 70cm 조관을 하고 거의 주관을 20cm 정도로 할 정도로 넓게 심는다. 그리고 좀 일찍 조파, 일찍 파종을 해야 충분한 영양 생장을 해서 수량을 확보할 수 있다. 그죠? 결국은 80년대에서 2000년대로 오면서 수량이 200kg대에서 300kg대까지 거의 50% 정수가 되어 왔다. 그죠? 이게 누구의 능력이냐? 결국은 육종가가 이 역할을 했다. 그죠? 품종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장류하고 두부용 콩 주요 품종을 보면 아까 얘기했던 그 태광, 대원, 대풍 이렇게 왔습니다. 그죠? 이 태광콩은 재배 안정성이 높다. 이 말은 이제 여기 심으나 저기 심으나 조건이 환경이 조금 뭐 열악해도 이 잘 수량의 변화가 적다. 그죠? 수량 변화가 적다. 그 다음에 논재배 이제 적응성 품종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90년대, 2000년대로 들어오면서 이제 논에 벼가 이제 너무 과잉 생산이 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벼 이제 대체 작목이라고 해요. 대체 작목. 벼를 대체하는 작목으로 콩이 가장 이제 곽광을 받게 되었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고소득 작물이다 보니까 그래서 킬로그램당 콩은 그 당시 비쌀 때는 10,000원까지 했어요. 10,000원. 그럼 수량은 얼마냐면은 시바르당 200kg 정도 생산됐죠. 그죠? 그러면 단순 수치로 비교하면 쌀의 경우에는 2,000원 한다. 1kg에. 그럼 2,000원 하면 시바르당 몇 킬로 생산되냐 하면은 600kg 생산된다고 하면 2, 6, 12 시바르당 120만 원이죠. 그럼 콩은 얼마입니까? 200kg니까 200만 원이다. 그죠? 그러니까 소득이 벌써 80만 원 시바르당 차이가 난다. 1헥타르 같으면 800만 원입니다. 가로 세로 100m인 경우에는 100m인 경우 만제곱미터니까 이런 경우에는 800만 원의 소득 객체가 나더라. 그죠? 그래서 고수익으로 향하려고 하면은 콩을 재배를 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해 이제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니까 이제 농민분들이 많이 재배하죠. 많이 재배하니까 가격이 다시 이렇게 드랍되죠. 이게 이제 매년 겪는 이 연례 행사입니다. 이 가격이라 하면. 그러니까 뭐가 좀 비싸다 하면은 여지없이 그 다음에 많이 과잉 생산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게 뭐 통계적으로 우리가 나와 있지만은 자유 경쟁 시장 체제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걸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된다. 앞으로는 AI 시대가 진행이 되니까 얼마만큼 원래 재배를 해서 그죠? 그 종자가 얼마만큼 판매가 돼서 수량이 어느 정도 생산될 것이다 예측하고 그리고 그 가격이 어느 정도 뭐 7,000원, 6,000원 어느 정도 대에서 형성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소위 빅데이터.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팩터들. 그죠? 환경, 품종, 뭐 여러 가지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을 종합한 빅데이터를 갖고 결론 판매가 어떻게 될 것이다. 가격이 어떻게 형성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그런 농산업에 관계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야 농민분들한테 피해를 줄이고 농가 소득을 높일 수 있다 하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아까는 장류콩이고 지금 콩나물콩으로 한가 봅니다. 이 콩나물콩은 옛날에는 이제 이 재래종이 많이 재배가 됐는데 그 재래 준저리라고 뭐 되어 있습니다만 이 90년 이전에 크게 우리가 이름을 모르는 품종입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은하철도는 아니지만 은하콩이라는 게 나오게 됐어요. 요게 이제 시바르당 230kg대, 그 다음 풍산나물콩이 상당히 요게 각광을 받았습니다. 은하콩은 별로고 삼각형이고 풍산나물콩이 아주 대박을 쳤죠, 그죠? 이게 아직도 많이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후속타로 나온 게 풍원콩이 수량이 300kg대니까 상당히 높죠, 그죠? 요게 이제 2000년대 이제 나오게 됐는데, 하지만 이 풍산나물콩은 아직도 큰 히트를 치고 있다. 하는 것은 이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재배하는 입장에서는 이 재배법이 자꾸 바뀌면 그걸 따라하기가 힘들어 합니다.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일정 이제 품종이 나오면 이 품종의 재배법에 대해서 이제 완벽히 도사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프로가 된다는 거죠. 도사가 되다 보니까 다른 콩 변형해서 나오는 거는 귀찮다 이거죠. 여기에 딱 모든 게 포커싱이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품종을 잘 안 바꾸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된다면 수량이 월등히 높아진다면 왜 안 하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 점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다음에 공무원이 되었을 때도 그리고 공무원 이 신분은 이 점을 꼭 인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콩나물콩 이제 주요 품종을 한번 보면 풍산나물콩 그리고 다운콩 그리고 녹채가 2004년에 이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녹채가 녹색이죠, 그죠? 그 다음 다운콩은 검정콩이고 풍산나물콩은 이 황색종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고 이제 풍산나물콩은 콩나물 가공 특성이 우수하며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재배가 됐고 다운콩은 콩껍질이 흑색이고 주로 약콩이라고 합니다. 나물콩으로 이용되고 그다음 녹채는 콩껍질과 알맹이가 녹색으로 기능성 이제 콩나물로 재배되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언제 봅니까? See you next time.